지난주에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4일간 있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도 이스코 스튜디오에 나오셔서요. 지금 같은 관심 밖의 대정부 질의 다시 생각할 때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셨는데 그런 대정부 질의 속에서도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말 바꾸기 논란이었는데 그 질문을 했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요. 그 얘기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 얘기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질문 왜 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한덕수 총리가 답변을 되게 잘하시는 편인데 평소에 예. 이날은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김건희 여사 소환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한 번 출석 요구가 있었다라고 또 말을 바꿨어요. 근데 다시 국민의힘 의원 다시 자청해서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확인해 봤더니 한 번도 출석 요구가 없었더라라고 말을 바꾸셨어요. 통상적인 총리의 답변 태도를 볼 때 아주 이례적이라서 이건 뭐가 있구나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있으니까 그 질문 하셨을 것 같아서요. 네. 제가 확인할 때는 저희도 무작정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분명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출석 요구가 있었고요. 당시에 대선 기간인데 지금 소환에 응하기는 어렵다. 양해를 구해달라라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협상이 돼서 일단은 보류를 했다라는 정보를 저희가 듣고 있었는데 분명히 이와 달리 얘기하시는 배경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분명히 제가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 출석 요구가 있었다. 근데 갑자기 굳이 다른 의원 얘기할 때 표정도 안 좋은 상태로 스크립트를 그냥 뭔가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는 누군가가 출석 요구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같은 당의 그 박주민 의원, 같은 당 의원이죠. 박주민 의원도 출석 통보 확인했다 그런 말 한 것 같은데요.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박주민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 1년 전에 법사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법무부 차관이 확인한 거죠. 당시에 한 차례 출석 요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뉴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1월 2월경에 관련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어떠한 이유로 불출석하기로 했다. 협의가 이렇게 됐다라는 뉴스도 되게 많았고요. 이번 질의 자체에서 총리가 처음 한번 답변을 바꿀 때 근거로 든 것도 관련 뉴스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당연히 그 비공식적으로 출석 요구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전제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응하지 않은 게 김건희 여사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출석 요구가 없었다라고까지 태도를 바꾸는 게 이게 비공식 출석 요구였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인 근거 서류 같은 게 없어서 검찰이 출석 요구를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석 요구가 없었는데 무슨 불응이냐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 게 아닌가. 이렇다면 완전 수사팀이 잘못했다라는 걸로 몰아가는 거죠. 본인들은 잘못 없고. 현장에서도 대정부 질의할 때 현장에서도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실 화를 잘 못 내갖고 저는 이거는 화를 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예전에 예결위에서도 부총리에게도 여러 차례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제 눈을 보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날은 특이하게 고개를 들지도 않고 바닥을 계속 보시고 표정도 되게 안 좋은 상태로 얘기하셨어요. 본인으로서는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진술을 제대로 이제 확인하지 못하고 얘기해서 약간 미안하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했거든요. 사과를 보통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저는 총리 답변을 신뢰할 수 없고 일단 법무부 차관이 전직 법무부 차관이 당시에 현직 예. 차관일 때 얘기한 거랑 명확하게 상치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부총리가 제대로 한덕수 총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지나면 당시에 어떤 수사부에서 누가 어떻게 요청을 했고 당시에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당시 관여했던 수사들이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나중에 답변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저 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국회법 잘 몰라서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그 총리가 한 말이 뭐냐면 총리가 거짓말을 했다. 네. 틀린 말. 그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정부 질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원래 위증인데 단서가 있죠. 허위인지 알고서도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면 위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물어봤고 한덕수 총리가 두 번째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근거를 대고 얘기하시죠. 총리실 직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본인은 이 사실과 관계 확인의 책임을 실무자한테 넘긴 거고 이제 자기는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것뿐이다라고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계신 거죠. 시체 말로 그냥 프로와 프로 간에 서로 의견이 오갔군요. 다른 사람이 근데 검찰 출석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 법무장관 불러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총리한테 하셨어요? 한덕수 총리에게 물어본 거는 그날 한동훈 장관이 없는 날이었고요. 대정부 질문이 이제 출석하는 국무위원이 날마다 다르고요. 하지만 이거는 한덕수 총리라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게 돼 있고 실무자 통해서 법무부나 검찰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물어본 거고요. 네. 이렇게 법적인 얘기 잘하시는 이유 있으시죠? 현재 변호사 출신. 저도 이제 변호사 99년에 사법시험 붙고 계속 변호사를 하다가 얼마 전에 저는 보궐선거로 국회로 들어와서 한 8개월째 돼 일하고 있는 이제 신입 국회의원입니다. 전문가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권오수 전 회장 1심 판결 나왔습니다. 그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가 조작이 있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행위들은 공소시효가 일부는 남아 있다. 이 두 가지가 쟁점이죠.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거는 권오수라는 인물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처벌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수사를 받지 않고 기소가 되지도 않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주가 조작은 있었다. 실패했건 성공했건 이익이 많았건 적었건 주가 조작은 있었다는 건 법원이 명확하게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공소시효가 전부 다 남은 건 아닌데 일부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라고 법원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확인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시 말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배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많은 의원들이 또 국민들이 특검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었는데 이 판결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이건 법원에서도 수사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의 주장이 더 강해졌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마치 공소시효가 거의 다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한 일부라도 남았다라는 거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 수사를 해야 되고 마치 이제 죄가 없는 게 확인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수사라는 것은 해봐야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기록을 보지도 않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지도 않고 죄가 있다 없다라고 정치인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무조건 유죄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특검 자신하십니까? 특검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걔를 통해서? 특검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제 특검법에 따라서 이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뭐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새롭게 법을 내는 건데 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 법사위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현실적으로는 그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5분의 3 총 180명이 동의를 한다면 예. 이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고 예.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고 해도 169명이기 때문에 예. 무소속과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해서 예.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더 또 예. 당대당으로 예. 정의당에 대한 설득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 예. 뭐 정의당도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우영 아나운서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정의당이 약간 다른 뜻이 있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네, 뭐 정의당은 아무래도 지금 뭐 다른 또 뭐 요구 사항이 있을 수도 예, 있고, 예. 근데 그거는 뭐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예. 뭐 정치라는 게 사실 서로 그렇게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 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예. 같이 행동하는 게 항상 있어 왔던 거니까요. 예. 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공식적인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고 일단 정의당 지지층을 상대로도 80%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정의당 지도부께서도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종국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 이거 꼭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뭐냐면 그 도이치모터스란 말도 힘들고요. 네. 뭐 특검도 말도 힘들지만 그러면서 그 법리적인 쟁점 뭐 공소시효 얘기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소시효 여기서 말하는 공소시효 쟁점이 뭡니까?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범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죄마다 다 그게 기간이 다릅니다. 예. 근데 주가 조작은 되게 중범죄이기 때문에 예.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10년 안에만 재판에 붙이면 기소를 하면 처벌을 예.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제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는 10년이 지났지만 예. 그렇지만 그 범죄 행위들이 여러 기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3년 거쳐서 이루어졌다면 예. 맨 마지막 범죄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인지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재판부에서 확인했던 거는 예. 이번 주가 조작은 크게 두 가지 행위로 나뉜다. 예. 첫 번째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예. 근데 두 번째 행위는 기간이 넓게 걸쳐서 벌어졌기 때문에 예.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라고 예.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통으로 보느냐, 네. 나눠서 보느냐,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그 통으로 본다는 걸 뭐라고 하더라고요. 포괄일제인데요. 포괄일제. 예.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하나의 어떤 범죄 의사, 주가 예. 조작이라는 목표를 갖고 예. 수년 동안 계속 일어났다고 봤는지 예. 아니면 개별적으로 주가 조작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개별 행위로 볼지 예. 이게 관건이어서 예. 저희 법조인들은 이 법원의 판단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고요. 예. 예. 다행히 법원이 예. 제가 이 사건을 보고 포괄일제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일부 행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예. 일부 행위에 대해서도 포괄일제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고 예. 봤습니다. 법조인이자 당 의원으로서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당대표, 네. 예. 이재명 당대표 검찰 재출석했잖아요. 네. 그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이게 검찰이 사실은 비협조라는 이미지, 방탄국회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 약간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최근에는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이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기소를 하게 되면 예. 재판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굳이 계속 부른다라는 거는 예. 최근의 트렌드하고 맞지 않고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른다라는 것은 예. 약간 계속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미지와 계속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예. 예.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된 상태라고 보는 거죠. 예.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부르지도 않고 기소한 전례도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예.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 예.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예. 재판정에 가보면 예.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확인이 되겠지만 예. 분명히 검찰이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게 분명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요번 제초서울대에서 그렇게 느꼈다. 그럼 최근에 그 법조계 트렌드는 뭡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검찰이 부르면 예. 그 앞에서 진술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자백을 하면 거의 법원에서도 그 진술을 그대로 유죄를 인정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는 재판부가 직접 들어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는 예전과 다를지라도 강압적인 분위기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또 그 조서 자체가 있는 그대로 받아쓰는 게 아니라 검찰이 재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서가 작성될 수 있어서 재판부가 최근은 공판 중심주의,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재판정에서 검사도 제출하고 예. 그에 대해서 피고인들도 판사 앞에서 그대로 얘기하면 판사가 직접 판단하겠다라는 거니까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도 필요하면 뭐 기소가 저희는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예.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라고 이재명 대표가 부인해도 검찰이 기소할 거라고 보는데 예. 법정 가서 사실을 밝히겠다. 당신들도 검사들도 증거를 제대로 다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예. 무슨 말이냐면 정말 검사들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궁금하면 예. 갖고 있는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이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명을 해봐라라고 예.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검사들이 필요한 증거는 나중에 재판정에서 내겠다라고 예.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구체적인 진술을 들어서 진실이 뭔지 확인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예. 예. 지금 무조건 유죄를 받고 싶다라는 목적 하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증거하고 다른 진술을 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재판정에서 예. 이거 봐라 거짓말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가려고 예. 되게 독특한 방식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 의원님 말씀이시라면 요 다음 수순은 뭐 체포 동의안으로 간다는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시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저희는 현대 사회에서는 예. 구속의 필요성은 제한적으로 봐야 되고 예. 임의 수사가 원칙이고 도주 우려가 없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까지 구속할 필요가 없고 예.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여전히 검찰은 과거와 같이 구속 수사를 본인들이 생각할 때 범죄의 중요성에 따라서 보죠. 예. 제가 봤을 때 국정 상황, 국회가 열리는 상황을 보고 예. 추가 소환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예. 검찰도 아직 결정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 임시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 여야 협의에 의해 항상 정해지니까요. 예. 그때 상황을 보고 빈틈을 노리고 예를 들어서 회기와 회의 사이가 있으면 그 사이에 넣을 수도 있고 예. 아마 그렇게 되지는 못할 텐데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비난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검찰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비전문가라서 이런 생각이 네.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이시라면 얼마 전에 그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논리라면 뭐 이재명 대표에도 뭐 불리할 건 없네요. 그런 거 받은 게. 불리할 게 없는 부분은 그거죠. 김만배라는 분이 예. 곽상도 전 의원한테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돈을 주게 됐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예. 재판부가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 얘기는 김만배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원이 의심할 수 있다. 예. 김만배라는 사람 자체 예. 이 어떤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도 김만배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은 떨어질 수 있다. 다만 예. 그거는 뭐 다른 증거하고 결합이 되면
무조건 김만배의 진술을 안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지금 요번 사건에서는 김만배 진술 외에 예. 좀 객관적으로 이거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른 증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김만배라는 분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예. 인상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법원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수사 부실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 여전히 곽상도가 의원이 왜 50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예. 아무도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예. 혹시 명확하게 왜 받았는지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도 뭐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뇌물이라는 건 말씀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 이유가 있겠죠. 예. 근데 저도 모르고 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검찰은 그거를 입증하는 데 실패를 한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수사가 부실하다는 걸 법원은 예.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 판결서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인정을 한 것 네.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자주 나오셔서 얘기하셔도 좋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 저는 1부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